불가능합니다. 예. 거의 없다. 거의.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같아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지. 그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글쎄요? 그런 게 있었나? 유익비 필요비는 들어본 적은 있는데 경매할 때 어떻게 신청하는 법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문화됐다 그러잖아요. 일종의. 이거를 과연 써먹는 임차인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거까지 고려해서 자, 유익비 필요비로 인해서 청구된 금액이 대법원에 사건 열람하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게 2순위에 있다. 유치권과 같다라고 하던데 요 정도만 생각하고 요거가 여러분 눈에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2번은 볼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한 게. 보여지지가 않는데 그때마다 사무관한테 전화해서 혹시 유익비 필요비 상환 청구로 인해서 어떤 청구가 온 게 있습니까? 그러면 뚜뚜뚜 이렇게 됩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상한 소리 물어본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것만 있다더라. 끝.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는 경매 실행 비용, 소액보증금리 인정에 그 다음에 물건은 순서대로 한다더라. 그 다음에 일반 채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공과금 채권, 전기세 얼마인지 알아보실 거예요? 필요 없는 겁니다. 국민연금 얼마 밀렸나요? 계속 전화하면 전화세가 더 나가.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6번 이렇게 4가지 순서만 크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이제 알아둬야 될 거는 조세와 관련된 겁니다. 조세. 제가 말씀드린 대로 4가지는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조세. 사람들이 이제 조세에 대해서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해세에 관한 게 있고, 당해세는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도 몰라도 됩니다. 거기 잡다하게 써놨지만, 일단 조세하면은 그냥 법정기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건, 근저당이 언제 생겼냐는 뭘 보고 합니까? 등기부 등본을 보고 알죠? 그죠? 근저당이 언제 생겼습니까? 예,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압니다. 예. 그러면 조세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조세가 언제 생겼다고 등기부에 낱낱이 넣을까? 그것도 아닐 것 같아. 그래서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으로 정했다 이거죠. 우리가 법정이라는 소리 많이 나옵니다. 그죠? 법정지상권, 물권 법정주의, 법으로 정한다 이거죠. 애매모호한 건 법으로 정해놔야지. 그런 겁니다. 법정기일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죠. 70 몇 페이지입니까? 81페이지. 81페이지 특수임금채권 바로 위에입니다. 81 보셨죠? 조세의 법정기일은 줄 끄세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는 자,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은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봅니다. 당연한 거죠. 신고에 의해서 확정된 거는 신고. 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와 지자체가 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 그 결정을 지자체가 해요. 아까는 우리가 신고했죠? 하나는 국가에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거는 뭡니까? 발송일, 고지서 발송일. 이렇게 하나는 신고일이고 하나는 발송일이다. 그럼 어떤 조세는 신고일입니까? 어떤 건 발송일입니까? 금방 나온 거죠.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거는 신고일이고 발송일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하죠. 결정하고 발송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결정하고 발송할 때 결정이야 내부적으로 우리는 이틀 전에 미리 했는데요. 이미 했는데요. 결정은 그래 봐도 국민들한테는 영향력이 없는 거죠. 자기들끼리 얘기니까. 그래서 공정하게 그냥 우체부에서 발송한 날을 봅니다. 그러니까 민법에도 보면 발송주의, 도달주의 뭐 이런 것들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 발송일이고 어떤 건 신고일이냐? 신고에 의해서 효력 생긴 건 신고일이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버린 거는 발송일이구나. 요것도 몰라도 됩니다. 조세는 그냥 법정기일로 본다.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법정기일과 물권을 대등하게 본다더라. 자, 물권인 근저당이 2000년 4월 1일에입니다. 근저당. 근데 법정기일이 여기에가 뭐 2000년 어쯤입니까? 2월 3일이다. 자, 조세가 빠릅니까? 근저당이 빠릅니까? 조세가 빠르죠? 그러니까 얘가 배당을 먼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나오는 거죠. 물권 간에는 성립분서일인데 물권이 아니면서 물권하고 대등하게 노는 게 뭐가 있었어요? 아까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그걸로 서로 상하를 다퉜죠. 확정일자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조세. 법정기일로 물권하고 다툰다. 자, 조세라는 거는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등기부에도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리고 꼭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만 되느냐? 압류 이렇게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는데 돈을 받아갈 때 보이는 물건인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잖아요. 조세가 눈에 배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다 보니까 등기부 등본만 볼 때는 뭐 조세가 없었는데 배당할 때는 조세가 받아가는 거죠. 왜? 국가가 살림해야 되잖아. 이게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그 조세도 조세 채권입니다. 채권이니까 물권보다 빠르다 늦다? 늦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채권이니까 물권보다 당연히 늦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법정기일이 물권보다 빠르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채권인데 왜 물권하고 대등하게 봐가지고 법정기일로 선우를 정하는 겁니까? 요상하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국가가 그렇게 정했다니까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국가가 그렇게 정했어요. 왜?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살림. 그죠? 뭐 돈을 걷어야 살림을 하는데 채권이니까 야 제일 뒤로 가 그러면 생전에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국가 살림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효력을 주는 겁니다. 아까 말한 임차인들 중에서 확정일자가 있는 경우에 마치 전세권하고 동일하게 효과를 줘서 확정일자 순서대로 하듯이 그거는 어떤 특정한 원인에 의해서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한 거니까 애우면 되는 거죠. 그때 애우기 쉽게끔 하려고 이건 살림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살림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면 여러분이 국가 입장이어도 분명히 조세는 좀 더 빨리 거두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래도 이제 이왕이면 야 조세는 무조건 1순위야? 이렇게 안 정해놨죠? 뭐라고 정했습니까? 법정기일 순서대로 해줘라. 무조건 1순위야 라고 하면은 은행이 돈을 잘 안 빌려줄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대출 좀 받으려고 딱 하는데 그럼 은행의 입장에서는 혹시 조세 밀린 거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몇 건 조회를 했어요. 그래도 나중에 혹시 조세가 생길 수 있죠? 뭐 어떤 체납이. 그러면 나중에 생긴 조세도 무조건 다 받아간다면 여러분이 은행 같으면 돈 빌려주겠어요? 안 빌려주지. 그래서 그게 뭐 아까 여기에는 뭐 당해세 우선의 법칙이니 그러니까 뭐 야 세금이 물권보다 무조건 앞선 거 아니야? 이거는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장황에 써져 있지만은 당해세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으로 그냥 요것만 알면 됩니다. 법정기일로 봐서 물권보다 먼저 생긴 놈은 조세를 먼저 주고 물권보다 늦게 생긴 놈은 조세보다 늦게 주면 된다. 그나마 국가가 살림살이 용도로 돈이 아무리 필요하더라도 개인인 은행을 훼손시켜 가면서까지는 받아가지 않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예. 이제 제가 국가 같으면 야 무조건 조세 먼저 해. 이렇게 걷어버려. 그러면 이제 막 곳곳에서 로비 자금을 대주는 데에서 돈이 안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다. 조세를 걷긴 걷되 야 물건 은행보다 좀 늦게 생긴 거는 은행보다 늦게 받아와라.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세는 법정길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배당 공부할 때 꼭 알아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조세는 법정길 순서대로 물건과 싸운다더라. 끝. 이렇게. 그러면 법정길이라는 게 아까 노출이 안 됐잖아요. 뭐 드러나야지. 경매는 90%를 뭘로 한다? 입으로 한다. 장소는 책상이다. 요 두 가지는 정말 참 잘 만들었어. 책상에서 90% 하고 입으로 90%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죠? 조세를 법정기일을 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세무서에 전화해 보면 됩니다. 어떨 때? 우리가 이제 주로 공매 사건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매라는 건 자산관리공사 공매는 뭐죠? 국세 징수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세금 때문이죠? 그러니까 법정기일이 궁금합니다. 어느 게 기준이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조세 법정기일은 세무서에 그냥 전화해서 여기 뭐 잡힌 세금이 뭡니까? 그거 법정기일이 며칠이죠? 그러면 누가 1순인지 2순인지가 나오죠. 쉽죠? 아니 날짜를 찾아내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찾아내면 순서대로 정하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매할 때 통상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경매할 때도 이걸 배웠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시험 삼아서 전화세 날리면서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법정기일은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외에는 뭐 흔히 어떤 딴 데도 알려져 있지만은 81쪽에 있는 뭐 특수임금채권 이외의 일반 임금채권과의 일반 물건과에 대한 어떤 순서로 이렇게 정해놨죠. 제가 3가지 정해놨죠. 예, 알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문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배당 연습에 대해서는 하나만 알아두십시오. 하나만 안분배당만 하겠습니다. 흡수배당, 순환배당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안분배당만 이렇게 보시면은 적을 필요 없고 낙찰 금액이 800만 원이죠. 네. 1순위가 가압류, 2순위가 근저당일 때 원래는 말소 기준 권리가 지금 가압류죠. 네. 그래서 가압류니까 그냥 800이고 500이니까 가압류 500 다 받고 근저당 300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가압류는? 물건이니까 아닙니까? 네, 채권이잖아요. 네. 자, 채권이 빠릅니까? 물건이 빠릅니까? 네, 물건을 쳐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근저당이 1순위고 2순위가 가압류 같으면 근저당이 500 다 받았겠죠? 그죠? 근데 물건이 다 빠르다고 했는데 등기에 또 가압류가 순위가 앞에 있어. 그죠? 가압류를 먼저 했단 말이에요. 먼저. 정성 들여서 돈 들여서 등기까지 해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야 너는 채권이니까 무조건 뒤에 빠져. 조금 억울한 감이 있죠? 여러분들이 선순위 잡아도 그래서 안분배당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야 나눠 이렇게 800이고 둘 다 500씩 채권이 있어 1대1 관계네. 그러면 400씩 나눠. 이해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알면 굳이 뭐 이건 어떻게 뭐 머리통 아프다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이 돈 들여서 가압류는 다음에 근저당이 누가 들어왔는데 아무리 물건이 채권보다 앞선다 하지만 이건 좀 억울한 거 아니야? 안분배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외에 뭐 흡수배당, 순환배당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는 일은 없습니다.